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의 유튜브 채널인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 외신이라고 하는 보도 그리고 몇몇 가지 출처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해와서 이재명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미국의 아주 그 저명한 타라오 박사가 X에다가 지금 글을 올려놓은 거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방 선진 7개국 회의가 있죠. G7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나온다고 하지만 사실 여기저기라고 할 만큼 출처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이 세상에 이 가짜 뉴스들이 많아요.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자칫 잘못하면은 실수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실수를 넘어서서 아주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다 보면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타라오 박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자칫 진실이 아닐 경우, 사실이 아닐 경우는요, 우리나라 국가의 품격이라는 것이 그냥 급전직하하면서 땅바닥에 떨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에 대한 평가와 신뢰도가 완전하게 허물어져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교를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이 외교를 잘못하면요, 그야말로 나라의 망신살이 뻗쳐서 이 어디 가서 이제 한국 여권 들고 다니면서 이 지구상 단위가 부끄러워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한국 언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경향신문 기사에는요, 이재명이 2025년 6월 15일에서 17일간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 기사는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의 브리핑을 인용하고 있고, 이재명이 이번 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소식은 다른 한국의 언론사들, 예를 들어 한경 비즈니스, KBS 월드 라디오에서도 유사하게 보도되었습니다. 자, 한국 내에서 전개된 보도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다. 회의 일정은 2025년 6월 15일에서 17일, 장소는 캐나다 알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이재명의 첫 국제 정상회의 참석으로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한국 내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외신 보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에서도 이재명의 G7 정상회의 초청 소식이 다뤄졌고, 한국 언론 보도와 큰 차이가 없이 사실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주요 외신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Korea Herald입니다. 2025년 6월 7일 기사에서 President Lee Jae-myung will attend the summit of the Group of Seven G7 advanced countries in Canada later this month as he has received an invitation to the event.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회의 일정이 6월 15일에서 17일 알버타, 그리고 이재명의 다자 외교 데뷔를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더 코리아 헤럴드입니다. 이 사실 더 코리아 헤럴드는 사실 외신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그런 언론이죠. 그 다음에 더 스타라고 하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더 스타라는 데서는요, 이재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와 관련된 기사에서 G7 정상회의를 잠재적인 한미 정상회담 장소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otential venues being considered include the upcoming Group of Seven Summit in Canada from June 15 to 17 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더 스타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제 베누라고 하면요, 이게 행위 혹은 행위 발생지가 되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런 행위가 벌어질 곳이 뭐다? 바로 캐나다 G7 정상회의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로이터 통신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통화에서 G7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외교 일정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외신 보도들은 한국 언론의 보도와 일치하고 있어요. 초청 사실, 회의 일정, 그리고 이재명의 참석 의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국내외 언론의 왜곡 또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외신 보도에서는 이재명의 G7 정상회의 초청과 관련된 왜곡이나 조작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관성 측면에서 한국 언론, 즉 경향, 한경비즈니스, KBS 등과 외신, The Korea Herald, 또 더 스타, 로이터 등의 보도가 초청 사실이나 일정 장소 등에서 일치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언론사들의 출처의 신뢰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도들은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 강유정 대변인이 한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출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죠. 그런데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논란이 과연 없는 것인가? 초청 자체와 관련된 논란이나 왜곡된 정보가 현재까지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X에 올라와 있는 게시물 중에 하나인 골뱅이 sysmedi, sysmedi 라고 하는 데는요, 이재명의 초청 소식이 외신에서 아직도 충분히 보도되지 않았고 인도와 멕시코의 초청만 확인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은 더 코리아 헤럴드와 같은 외신 보도로 반박될 수 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계 및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공식 발표를 한번 보죠. G7 정상회의의 공식 참석자 명단은 캐나다 정부나 G7 공식 웹사이트 캐나다 G7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는 멕시코의 대통령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의 초청을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식 발표가 늦어졌다거나 보도가 선행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X 게시물의 한계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X에서 확인된 게시물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초청을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sysmedi, 즉 sysmedi, 이 sysmedi의 게시물은 초청 사실에 대한 외신 보도의 부족을 지적했지만 이것은 The Korea Herald와 같은 신뢰할 만한 외신 보도로 역시 반박될 수도 있습니다. X 게시물은
여론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공식적인 사실 확인의 근거로는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나 G7 웹사이트에서 최종 참석자, 참석국의 명단이 공개되면 보도의 정확성을 더욱 명료하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끝으로 결론입니다. 이 제명이 2025년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는 소식은 경향신문 같은 한국 언론, 그리고 더 코리아 헤럴드, 로이터 같은 외신에서 일관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작이거나 왜곡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보도들은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만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초청된 사실, 회의 일정, 그리고 외교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다만 G7 정상회의 공식 참석자 명단이 아직도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서 캐나다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대사관 측은 대한민국의 언론인들을 접촉하여 몇몇 가지를 설명하면서 앞으로 자신의 나라에서 G7 회의를 개최할 것과 그리고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각국에서 전개되어 왔던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에 대한, 즉 부정투표, 부정선거, 불법 조작 의혹을 주요한 의제의 하나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입수한 첩보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한번 두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보도한 외신이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 더 코리아 헤럴드, 그 다음에 무슨 로이터, 더 스타. 자, 이들 가운데 사실 코리아 헤럴드를 외신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죠. 이건 어떻게 외신이 아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이 자들도 믿을 수 없는 아주 전체주의,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좌익 성향의 좌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역시 다 서울발 기사이고 말이죠. 자, 그러면 제외되는 게 지금 더 스타, 이런 언론인데, 자, 지금 더 스타라고 하는 이름에 미국 언론이나 서방 세계 언론사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미국에서 더 스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요 언론사는 없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스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주요 언론사는 없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더 스타가 어떤 매체를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비슷한 이름의 매체로는 더 스타 레저, 뉴저지 지방을 기반으로 한 일간지죠. 그 다음에 스타 트리뷴, 이런 언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더 스타 레저하고 그 다음에 스타 트리뷴하고 더 스타가 동일한 언론인지 여부는 지금 확인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ABC라고 하는 국가를 갖다 방문해요. 그러면 저 같은 요원들은 미리 가서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요인, 즉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발굴을 하고요. 또 그 나라의 정보기관, 공작기관과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러한 위험을 미리미리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회의에 초청하는 상대편 국가의 국가원수에게 최소한도 4, 5개월 이전에 그것이 다 일정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방문하게 될 그 나라 국가원수에게는요,
3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최소한도의 기본 예의범절입니다. 따라서 그 개최국이 미리미리 회의를 어디서 하고 며칠부터 하고 며칠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정하고 나서, 그리고 뭐 보통 그런 그 기간과 장소는요 보통 1, 2년 전에 다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참석하는 참가국들의 국가 원수, 그 나라에 대표하는 분들에게는 최소한도 언제? 3개월 전에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한다 이거죠. 자, 지금 통상적인 저희가 외교 관례,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행사에 자주 참여를 해봤었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비춰 밀어볼 때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대단히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만약에 꼼수를 부린 얘기다. 응? 그리고 왜 꼼수가 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원천적인 이 소스가 뭡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혼자 하는 얘기야. 근데 국내 언론이야. 그것도 뭐 줄인지 비줄인지 떠나서 별로 그렇고 그런 언론이죠. 외신이라는 것도 로이터, 서울주재원이야. 머리 까만 머리에 외신 주재원. 누구예요? 한국 애들이란 얘기죠. 네? 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가 발전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자가 발전이라면 이게 결국에 국제사회에서 야, 한국 애들이 저런 식으로 스스로 부풀려서 과장 보도를 한다. 이렇게 충분히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그리고 이번에 모스탄 대사, 그 다음에 그랜트 뉴샴, 그리고 존 밀스, 그리고 브래들리 세이어, 이런 미국의 전문가들이 와서 한국의 선거 과정을 다 보고 갔죠. 여러 지점에서 관측하고 확인 점검을 했습니다. 자, 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 집단이다. 자, 지금 배울 만큼 배웠고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이런 미국 대표단들이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죄 집단이다. 크리미널 아거니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요. 굉장히 지금 의미하는 바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차대합니다. 우리가 보통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국제 범죄 조직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마약을 사고 파는 그런 불법 조직들, 그 다음에 또 인신매매를 하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무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crime organization, 범죄 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요, 스스로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받을 수 없다 그러고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딱 집어서 뭐다? 범죄 집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범죄 조직. 과연 이러한 보고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 자, 왜 그러냐면요. 타라오도 얘기했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워낙에 거짓말을 잘하는, 거짓 선전선동을 잘하는 그런 집단 무리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정보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보다 더 훌륭한 AI 수준급의 우리 애청자들이 많으실 테니까 혹시라도 저의 말씀이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있다라면은 한번들 확인해서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